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고용지표 충격을 딛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7월 고용 보고서 충격에 일제히 급락했던 뉴욕 증시. 결국 이 고용 악화를 연준에 대한 기대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데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네. 또 푸글러 연준 이사의 퇴임에 이제 고용 시장까지 확인하면서 금융시장은 이제 거의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하고요. 연내 3차례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크게 하락했던 미국채 수익률 간밤에도 소폭 내렸습니다. 이 10년물 중요시 되는 4.2%를 살짝 내려서고 있고요. 2년물도 3.6%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등 빅테크들의 주가 크게 올랐고 특히 호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 주가 시간 외 거래에서도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장중에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요즘에는 또 장 초반 분위기, 또 마감 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코스닥은 1% 넘게, 코스피는 0.9% 상승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여파에 지난주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어제는 다행스럽게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도 드러낸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랠리를 위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 오늘 하우머니에서 개장 후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또 주목할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부진한 고용 보고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떠올랐다면 오늘은 이 우려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됐는데요. 배드뉴스에서 배드뉴스 장세가 배드뉴스에서 굿뉴스 장세로 바뀐 것입니다. 또 월가에서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없다면서 낙관론을 내려온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1.34%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47%, 1.95% 뛰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금요일에 하락세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3% 넘게 급등했고요. 간밤 알파벳은 전력회사 인디아나 미시건 파워와 특별 공동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올랐고요. 아마존만 부진한 클라우드 실적 탓에 오늘 1.4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오늘 시장의 빅뉴스 중 하나는 테슬라 소식이었죠. 악재만 도사리고 있던 테슬라에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는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약 40조 원 상당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오늘 테슬라 주가는 2.19% 올랐습니다. 이번 보상안이 최종 지급될 경우 머스크는 테슬라의 고위직을 2년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머스크의 리더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메타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전거래일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고요.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2.6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나온 데이터들은 다소 부진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6월 미국의 공장재 주문은 마이너스 4.8%로 집계되면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소폭 높게 나오고 이번 하락세를 지난달에 전체 주문 증가를 주도했던 항공기 주문 급증세가 빠지면서 상쇄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진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추세 지수는 7월에 107.5로 나오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응답자 중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소비자들의 비율도 17.2%에서 18.9%로 오르면서 2021년 3월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보드의 경제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해고에 나서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채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월가의 분석들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쇼크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고요. 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선 JP모건의 마이클 빌스는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내년 실적 전망도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 매도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금리 인하 재개로 인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자 국채 금리는 지난 금요일에 폭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쿠글러 이사의 후임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앞으로 연준의 역학 구도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리 하락세를 더 키웠는데요. 결국 오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모두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달러는 오늘까지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보고서 쇼크에 이어서 곧이어 지명될 노동통계국장과 또 쿠글러 이사 후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더 맞는 인물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는 신뢰 우려에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 0.37% 떨어지면서 98.78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가 9월 추가 증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원유 생산량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브렌트유가 $6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고서가 나온 후에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자산 중 하나는 금인데요. 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시티그룹에서도 금값이 3개월 내에 온스당 $3,500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오늘 금 선물은 0.89% 오르면서 온스당 $3,430에서 마감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새 보상안을 건넸습니다. $290억, 우리 돈 40조 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승인했는데요. 앞서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보상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대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사측은 새 보상안이 머스크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됐고 이는 곧 머스크가 회사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오는 2027년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만 지급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머스크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단기간 내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했는데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월요일장 2% 넘게 뛰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머스크지만 시장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AI 지각생 애플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평소 자체 개발 인공지능 검색 엔진은 필요 없다 밝혀온 애플이 비밀리에 챗 GPT와 유사한 AI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 팀까지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음성비서 시리를 담당했던 로비 워커 수석 이사가 지휘봉을 잡고 당시 함께했던 핵심 팀원들을 영입해 개발에 나섰고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향후 시리와 사파리 등 회사의 주요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앞서 오픈 AI 챗 GPT를 시리와 통합할 계획을 밝혔지만 업데이트는 수차례 지연됐고 야심차게 준비한 개인 맞춤형 음성 AI 기능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새롭게 꾸린 AI팀이 역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기차 선두로 올라선 중국 BYD가 올 들어 처음 월간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전달보다 약 10% 줄어든 34만 천여 대를 출고했는데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열된 가격 경쟁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BYD는 지난 5월 저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에 불을 붙였고 이후 리오토와 니오 등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줄줄이 할인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라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서방 방위 산업체를 대상으로 희귀 광물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과 흑연 등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들 품목을 미군 혹은 군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방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 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로 생산되는데 전투기 엔진용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히토류 사마륨의 경우에는 표준 가격의 60배에 달하는 공급 제한을 받은 업체도 있을 만큼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급등과 지역 내 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HSBC, 바클레이즈 등이 잇따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유럽의 대표 주가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내 은행 업종은 34%나 상승했고요. 비교적 낮은 주가 수준도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2.4배, 골드만삭스는 2배인 반면 유럽 주요 은행들은 이제서야 장부가 수준으로 복귀했는데 슈로더 자산운용의 애널리스트는 유럽 은행들이 과거 기피 대상에서 시장 인기주로 위상이 바뀌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린홀딩스의 경영전략 회의 자리에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임원이 한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사측은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경영 관련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코어메이트라고 불리는 AI 임원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열린 회의 의사록과 외부 정보 등을 학습한 AI 임원은 마케팅부터 법무, 재무 등 각각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방향성을 논할 두뇌까지 대신하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 빅3인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요. TF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내 대형 조선사와 정부가 미 해군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및 군함 제작과 관련한 특화 조선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J중공업이 17% 가까이 상승했고요. SK오션플랜트 14.47%, HD현대인프라코어 8.96%, S&T에너지와 BHI 모두 8%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토큰증권 STO 법제화가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가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STO를 추진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국정과제에 STO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국정기획위 측은 당초 계획보다 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관련 투자 및 인력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이 STO 법안이 8월에 처리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등 후속 디지털 자산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K옥션이 8%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우리기술투자와 핑거도 7% 넘게 뛰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6.86%, 갤럭시아 XM도 6.19%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사 차원의 AI 과제 전담 조직을 새롭게 설립했는데요. 조직의 이름은 이노엑스랩으로 회사 차원의 대형 과제와 각 사업부의 도전적인 전략 과제를 단기간에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과제별로 필요한 인재를 사업부 경계를 넘어 선발하고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트윈 솔루션, 피지컬 AI 등의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AI 생태계를 한층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도 함께 강세 보였는데요. 원익홀딩스가 12% 가까이 뛰었고요. 오늘 ENM도 11%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KNR 시스템 10.66%, 대동은 6%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오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관련주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핵심 쟁점 중 하나로는 플라스틱 원재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명문화가 꼽히는데 관련해서 일부 산유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 또한 우리 정부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 또한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세린 BNG가 12%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삼육물산도 6% 가까이 뛰었고 한국패키지와 CTK도 4%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영도 4.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흐름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검은 금요일을 겪고 나서 바이더 딥, 저가 매수 심리가 커진 영향입니다. 아직 지난주 금요일 낙폭의 4분의 1 정도만 되돌린 상황이라 안도하긴 이릅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이 좋았던 만큼 이번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서 3,147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1.5% 반등에 성공해 780선이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데이터가 크게 부진했고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도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논의되자 이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자 코스피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83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3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727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 투자자도 26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급락 이후에 주도주,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KB금융이 2% 넘게, 그리고 원전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 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반면 방산과 조선 대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C현대중공업에선 차익 실현이 이뤄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10위권 전 종목이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알테오젠과 펩트론, HLB 등이 모두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건 리가켄바이오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전 거래일 1,400원을 넘겼던 환율 어제는 폭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6원 20전이나 떨어지며 1,38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 한때 1,382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1,380원 중반대가 다시 지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NDF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84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 소폭 오름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 마감 후 나온 증권가 리포트 정리해드립니다. 통신 장비와 인터넷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나증권은 미국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집행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T&T나 설비 투자 가능 가이던스가 공격적으로 변했고 버라이즌 역시 4분기부터 투자 증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런 상황에선 설비 투자 증가와 대부분이 무선 네트워크 투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통신사 공급이 확실한 삼성전자의 퍼스트 벤더에 투자할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RFHRC와 KMW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가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 5개 팀을 선정하면서 여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네이버와 NC소프트, SK텔레콤이 국내 업체 중 AI 경쟁력 우위를 확인했다며 AI와 관련한 정책과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리포트 내용 추가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CPI 그리고 중국의 7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장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가 열리는데 파주등 국내 기업들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뤄집니다. 오늘은 현대 로템과 에코프로비엠, SK바이오팜, 카카오페이, 롯데웰푸드가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OLED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텐덤 OLED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련주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고용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로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은 좋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모두 상승불 켜냅니다. 삼성전자가 1.58% 오름세로 7만 800원, SK하이닉스가 1.74% 상승하며 거래가 26만 2,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2% 오름세로 프리마켓에서는 38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6%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75% 반등하고 있습니다. 0.85%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94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여기서도 5위권까지 전 종목 오름세입니다. 알테오젠이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44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2% 가까이 상승합니다. 11만 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펩트론이 0.85% 강세로 29만 6,500원, 에코프로도 1.67% 오름세로 4만 8,800원이고요. HLB까지 0.21%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만 7,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검은 금요일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소장님 좋아하는 골프로 치면은 페어웨이 상태가 아주 양호하네요. 히트맵이 온통 막 네. 푸릇푸릇한. 네네. 떼짱도 별로 없고. 떼짱도 별로 없고. 네. 디봇도 없고. 네. 맞아요. 하루 만에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전날은 그냥 온통 벌겠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뭐 앞당길 거다 아니면은 2번 이상이 될 거다. 사실 이런 식의 금리 인하는 안 좋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틀, 사흘 연속으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 이제 금요일 급락에 대해서 월요일 날은 거의 뭐 기계적인 반사적인 어떤 저가 매수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시장 내 좀 밀리면서 하겠다는 세력과 돈은 아직 많다는 거는 네.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다 확인된 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8월 달 가지고도 월가에서도 이제 말이 많네요. 좀 이렇게 몇 군데 IB들은 8월은 전통적으로 그거 하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이고 또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 뭐 톱니 같은 분들 다시 또 이렇게 등장하네요. 보니까 이래저래 또 가게 돼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글쎄 이제 오늘 코스닥이 바로 800까지도 갈 수 있을란가 싶기도 하고 우리 코스피는 좀 3,200은 좀 멀어는 보이는데 근데 아까 저 AI 서브린 AI 관련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네이버는 들어갔는데 카카오가 빠졌네 그죠? 그러게요. 예.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하고 하니까. 네. 예. AI 얘기해봐야죠. AI 얘기. 네, 예. 오늘 불러던 그러니까. AI 연구센터 네.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아니, 때마침 팔란티오테크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예. 예.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정도면은 뭐 주가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뭐 그거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셔야 되죠. 우선 S&P 500 네네. 모든 주가에서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팔란티아테. 네, 가장 비싸다고요? 포드 PR로? P 레이쇼가 예. 229배입니다. 네. 그러면 좀 어마어마하게 세긴 세다. 거대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물론 이 밸류에이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이번에 매출이 대단히 높게 나왔죠. 매출만 해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분기 매출이 넘어섰고 이 매출 상승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10억 달러 해봐요.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인데. 그게 별로 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예.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이 2024년 3분기부터 진행됐었던 거고 네. 또 많은 부분들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에서의 예산 지출이 전통적으로 저도 잘 뭐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만 2분기 때 많이 매출이 그 국방 지부의 지출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면서 요즘 AI 정보를 얘기하면서 국방뿐만이 아니라 팔란티어 도입이 많았다라는 것. 최근에 또 지난주에는 독일에서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거의 모든 주가 경찰청에서 팔란티어의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러면서 정부 부분의 매출이 대단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업 부분인데요. 상업 부분의 매출 증가율은 미국을 제한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 93%입니다. 매출이 정말 정부 그러니까 상업 부분에서 93%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하나 이 뭐 수익성도 높지만 또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룰 오브 40이라고 해서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합쳐서 40%가 넘으면 이건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매출 성장.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네. 대단히 성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2024년 3분기 때 68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얘기를 하고 작년 4분기 때 80을 넘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도 80을 넘었는데 이번 2분기는요 94입니다. 야구 선수로 치면 OPS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와. 그러니까 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94라는 건 정말 기록적인 수치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미 전고점을 찍었고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5%가 지금 증가하고 예, 있으니까 예. 네. 계속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관 투자가는 이건 좀 지나치다 너무 거대한 수준의 지나친 가치 평가다. 이러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대단히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포워드 PE 레이쇼 즉 앞으로 12개월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매출 대비 지금 주가를 계산했을 때 229배라는 것. 그러면 뭐 포워드 PER이 200 몇십 배면 지금 현재 실적 갖고 따지면 그거보다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테슬라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지금 과열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우선 팔란티어의 매출이 줄어들 이유들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뜯어 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특히 커머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방에서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고 또 AI 정부를 각국의 정부들이 외치고 있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행정에서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커머셜 부분에서 계속 성장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 국방이라는 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또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매년 증액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상업 부분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상업 부분도 예상외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정말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계속 오늘 소개됐습니다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한테 스탁옵션 개념이죠. 네. 40조 우리 돈으로. 네네. 저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와 관련된 주주청원 운동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달러웨이 법원에서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주총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약속받았던 보상 패키지를 보상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성과를 자기가 머스크가 무임금으로 네, 일을 하는 조건으로 네. 그 대신 모델 3를 성공시켜서 테슬라의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은 보상 패키지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일부 주주가 소송을 걸어서 이거는 이사회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것이 무효화가 된 상태잖아요. 무효화가 되다 보니 이런 추가 보상 패키지 그리고 또 작년에는 주주 투표를 통해서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주주들이 개인 투표자들도 투표할 수 있었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그것도 이제 보상 패키지인데 이것도 좌절된 상태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이 총 주식의 18%밖에 안 된다. 이러면 행동주의 주주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쫓겨날 수도 있다. 근데 테슬라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는 미니멈 2030년까지는 필요하다. 테슬라의 CEO가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텍사스로 법인을 옮긴 상태에서 예. 이제 텍사스 주법의 관할을 받게 되는 곳에서 보상 패키지를 다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은 달러웨이 법원하고의 판결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상고심 가가지고 보상 패키지가 인정받고 이번에도 인정받는다면 이제 더블로 돼서 보상 패키지를 받게 되지만 네. 만약에 그것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좌절되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이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면은 일론 머스크가 충분하게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쫓겨나지 않는 CEO로서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보상 패키지를 이번에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로보택시 무슨 뭐 옵티머스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대목에서 진짜 촌스럽게 저는 자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지금 테슬라 차 팔아서 매출로 말고 한 대 팔아서 남는 거 이익으로 따져서 저 40조를 갖다가 만들려면은 몇 대를 팔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 몇 년 걸릴까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게 받았다. 되면서 본인이 여기에 테슬라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에 대한 보상 패키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상 패키지를 기관 투자자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이거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AI 투자라든지 로보틱스 투자하는 부분에 자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거 이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판에 한번 발을 한번 들였었고 네. 또 도지 수장으로서 한번 그 엄청난 권력도 한번 행사해 봤는데 좀 천박한 표현입니다만 뽕을 맞았는데 네? 괜찮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정치판에 다시 기웃거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벌써. 또. 지금 벌써 이번에 중간 선거에 대한 이 선거 자금을 공화당이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네. 500만 달러 일론 머스크가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독립당을 만들겠다더니 공화당에다가 기부를 글쎄. 했을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네. 것이지 정치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여러분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테슬라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 좀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이 예.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에도 지금 정치헌금을 내고 있는 거고 독립정당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이러한 규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고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 행보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참, $500만. 머스크한테는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스크한테는 껌값이 그렇죠. 뭐 지난번 대선에 부여했던 네. 수억 달러의 그런 맞아요. 기부감에 비한다라면은 억 단위가 그 당시 넘었었던 거고요. 지금 뭐 $400만 거는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하지만 상징적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예, 내가 완전히 예. 공화당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그러네요. 주고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든지 FSD 자율주행 또 네. 여기다 ESS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뭔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아니면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저는 있는 두 거예요?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텍사스는 주법에 따라서 이 당분간 안전 감독관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네,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모는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탑승을 안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측 운전사 조수석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캘리포니아 주법에 운전석에 탑승을 해야 돼요. 운전석에 그 운전자가 안전 요원이 앉아 있어서 아. 핸들을 잡지 않고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5만 마일을 즉 8만 킬로를 달려야 됩니다. 네네. 8만 킬로 달린 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상승의 모멘텀은 이 안전 감독관이나 안전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릴 때 아 그때 그때 저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동한다. 즉 이것이 뭐냐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의 규제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네네. 이 규제를 통과했다라는 것 그 이후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 시점은 다른데 아마 오스틴은 올해 11월 정도 되면 네. 안전감독관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올 말이 지나서 내년 1월 정도가 되면은 8만 킬로 정도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마일이고요. 미국으로는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이 하차하는 순간 가장 큰 그 두 개의 주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캘리포니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또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구직 자리를 보통 공고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안전 요원들을 구직을 하는 지역이 떴어요. 그래요? 플로리다가 떴고 당연히 플로리다도 중요하죠. 대단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 브루클린이 떴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시작하겠다라는 대단히 큰 도전장을 지금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로봇 택시를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주가가 언제 다시 내려갈 수 있느냐? 저는 차량 판매가 적게 돼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자율주행이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기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도 이번에 웨이모끼리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로봇택시 사건이 앞으로 3, 4개월 내에 발생한다라면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가능성을 제로로 우리가 설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한테서 이제 테슬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삼성에 떨어진. 삼성에 떨어졌던 규모 분에서 가장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2나노 공장이라는 거고 2나노 공정이라는 거 지금까지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2나노 공정에 주문을 준 외주 사업자는 한 군데도 없었고 테슬라가 처음이라는 거죠. 아하. 그럼 비로소 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를 삼성은 가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첫 고객, first customer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뭐 한국 돈으로 22조라고 얘기하는 것, 165억 달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더 있을 거다. 왜냐하면 AI6부터가 본격적으로 AI5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TSMC가 생산합니다만 이거는 3나노 과정이에요. 3나노인데 2나노부터는 이것을 여러 군데 쓸 수 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이것을 테슬라의 차량에 쓸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것을 부착할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에도 쓸 수 있는 칩이다. 대단히 고성능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충분히 이것이 흔히 말하는 브로드컴에서 만들고 있는 ASIC 칩처럼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글이 만드는 TPU와 같은 칩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이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테슬라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러한 칩을 만들게 되면 테슬라 외에도 자율주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TSMC에다가 내년부터 이 AI6나 AI5 같은 유사한 것을 지금 TSMC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SMC의 위탁이 2027년이나 2028년에는 삼성전자에게도 올 기회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매출을 확대하고 파운더리가 제대로 굴러가게 갈 수 있게 만든다면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저기 파운드리 부문은 뭔가 좀 기폭제가 필요했는데 맞습니다. 충분한 어떤 그게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문제의 파운더리 문제점은 지금 파운더리 시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사실상 TSMC가 독과점하고 글쎄요. 있는 이유는 네. 3나노와 2나노 과정에서 TSMC가 독보적인 거고요. 어허. 삼성전자는 여기서 거의 시장 점유율 제로입니다. 예. 왜냐하면 3나노에서 수율이 좋지 않게 수율이 안 나타났거든요. 좋아서? 그런데 네. 7나노나 5나노까지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커버를 했었는데 네. 3나노 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고 어허. 지금 3나노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3나노는 지금 건너뛰고 바로 2나노에서 예. 만약에 수율을 맞춰낼 수만 있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라는 거고 오히려 TSMC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테슬라하고 협업은 삼성전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7만 원 내지 7만 4천, 7만 5천 요 고비를 넘어서고 8만 전자, 9만 전자 회복이 돼줘야 우리 코스피도 진짜 뭐 4천, 5천도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 AI6는 2027년부터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가능성들은 뭐 2026년부터도 보여주겠지만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는 파운더리가 두 번째 숙제라면 첫 번째 숙제는 HBM이죠. 그래서 이 HBM을 풀어야 사실은 8만 전자나 9만 전자를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남겨진 숙제 두 개 중에서 하나 지금 푼 거고요. 하나 풀었고. 풀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LG 엔솔하고 4680 배터리가 취소된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를 LG 엔솔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잖아요. 예. 항상 최종 생산이 돌아갈 때까지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율을 네. 도저히 못 맞추면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나 가깝다 그랬거든요. 자동차로 텍사스 본사인 기가팩토리하고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로 40분입니다. 가깝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냐면 나 거기 가서 잠도 잘 거다. 어허.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네. 되게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 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네, 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저는 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이건 좀 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성공할 가능성의 신호를 못 보여주는 것은 HBM이죠. 이 HBM만 삼성전자가 SK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라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장애물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어느덧 180달러. 와, 이거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살도 떨리겠죠. 언제 팔아야 될까? 네. 차익 실현 언제 해야 될까? 아니, 팔란티어 테크랑 엔비디아랑 뭐가 더 비싼 주식이에요? 비싼 걸로 따지면 지금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이번에 매출 여러분 10억 달러 분기 냈습니다. 정말 이거 가지고 1조 내는 거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주식이 여러분 작년 1년 대비요 560% 올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추가적으로 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팔란티어가 가장 이 비싼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엔비디아는 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는 지금 이번에도 지난주 뭐 금요일 오면서 미국 시장에 조정이 막 시작됐다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바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회복이 됐던 이유도 지금 AI 경제에 대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품론들을 다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 지난주 MS의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메타의 실적이었고 구글의 실적이었고 사실 아마존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AWS가 17% 성장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39% 성장하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35% 성장하는 바람에 비교돼서 왜 그것밖에 성장 못했냐 하면서 실망주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AI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기가 다 AI 매출이 나오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이번에 나왔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
AI 챗GPT를 이름을 바꿔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처음으로 수치를 발표했는데 MAU, 즉 월간 적극 이용자가 1억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기업에서 1억 명들이 직원들이 매일 이거 지금 코파일럿 쓰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I가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오피스처럼, 워드프레스처럼, 그러니까 워드처럼 엑셀처럼 이제는 일상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품이 아니라 AI 없으면 이제 일 못하는. 엑셀 없어서 재무팀에서 회계팀에서 엑셀 없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코파일럿 없으면 업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이 부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업들의 일상 속에서 AI가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는 그 컨슈머 시장, 소비자 시장에서도 지금 AI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양쪽에서 AI가 안착되고 있다는 것은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거고 이번에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거 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거죠. 구글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75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장의 반응이 좋았죠. 피차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객들의 니즈가 크다. 네. 처음에는 그걸 갖고 과잉 투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바로 나오자마자 PDF 파일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지나치게 액수를 늘리는 거 아니야? 그만큼 배당도 안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돼서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피차이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올리면 우리는 돈 더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일인데요. 2주 전에.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 8월 25일인가요?로 예고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블랙웰이 100%는 아닐 거라고요. H100과 블랙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즉 만약에 블랙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경향적으로 보여진다면 그만큼 이제 TSMC가 이걸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블랙웰이 많이 팔린다는 건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라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가 60%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40%를 넘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이렇게나 좋다니 영업이익률이. 이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40% 내도 박수치고 경이로운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60%를 낸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물론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 이 영업이익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경쟁이 치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마진폭이에요. 정말 너무 비싸.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주주들이 들으면 너무 화날 멘트인데요. 아니 세상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60%를 남깁니까 영업이익을. 자본주의에 유명한 사람이 투자자가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그 영업이익률은 평균 업체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짜장면집에서 중국집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1시간씩 줄을 서는 짜장면집을 하면 옆집에 있는 만두집도 업종 전환해서 짜장면집으로 바꾸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거죠. 만두 팔아가지고 얼마 벌겠어? 우리는 줄도 안 서는데 저긴 줄 서네? 우리도 짜장면 만들자. 그러면서 다 옆집이 다 원조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60%씩 벌면은 우리가 뭘 딴 거래? 그냥 우리도 칩 만들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버리냐면 2분기 때 우리도 칩 설계 능력 좋고 삼성전자와 함께 제조해서 엔비디아에게 도전장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글쎄 그렇겠죠.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오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60%라는 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여러분 하나의 챌린지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챌린지가 근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칩이라는 것은 시장의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설계를 해서 TSMC에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데 미니멈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엔비디아를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80 이랬을 때 막 비싸다고 그때 막 물량 나오고 했었잖아요. 정민행크는 $80를 기억하시는 거. 저는 $108를 기억하는 게 저 나름대로 108 번느라고 이름 붙였대. 거기서 꽤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80을 넘었으니. 맞아요.
맞아요. 1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4월달에 예, 108까지 108 내려갔다가 갔다가 다시 지금 회복된 예,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9월에 조정이 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9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아니, 높다고 8월 얘기를 하고 말씀입니까? 9월 말씀. 8, 9월에 언제 8, 9월 됐든 중에, 하여튼 이 그때 조정이 좀 사시게요? 크게 온다라면 이것처럼 좀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박앤셀 기회로 생각하고 사시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 다들 현금 보유고를 높여가는 것을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5%에서 30%를 갖다가 현금으로 준비해라. 예. 조정은 반드시 온다. 예. 그때가 바로 그 25%를 쓸 때다라고 얘기를 주식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요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좀 일관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 같아서는 국장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8, 9월 미국 조정 올 때 그때 저는 들어오실 정책이 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 이동성이 이렇게 쉬웠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죠.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이체해서 바로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제가 캐나다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캐나다 주식은 어렵더라고요. 네. 캐나다 장 열 때 그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졸린 분이 목소리도 그냥 완전히 졸려서 왜 전화하셨어요? 이런 목소리로 받으셔서 저 무슨 주식 좀 사주세요. 그 뭐 비쌀 텐데 사실래요? 뭐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그래서 거기 왜 전화 받으실까? 하여튼 샀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하고 미국 주식은 바로바로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이 터치하면 이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그 흔히 말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세심하게 네.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의 이동성이 이렇게 민감한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그 자본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정책에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렇게 헛발질하는 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분위기에서는 3,17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1,000원, SK하이닉스 1.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26만 3천원, LG에너지솔루션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05만 9천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93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1.5%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0.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9,400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6만 3,500원 보합 예상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2% 반등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가 44만 원.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론 0.5% 상승 예상됩니다. HLB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7,700원. 삼천당제약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4,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ABL바이오가 오늘 3.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4,400원, 리가캠바이오도 1.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파마리서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삼성전자 호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2% 강세가 예상되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2%대 상승이다. 동시효과는. 네, 삼성전자. 그러네. 예. 근데 지금 월가에서도 조금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AI 버블론이 이렇게 제기되다가 그냥 뭐 결국 주가가 판가름 해주니까 살짝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월가에서 AI 버블론은 작년 6월부터 본격화됐었죠. 네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아예 보고서까지 내면서 이거는 거품이다.
골드만삭스가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세카이어 벤처 캐피탈에서도 거품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불식이 됐고 네. 또 너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보기엔 이거는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이 부분에 나오면서 거품이 또 나왔었지만 또 오픈 AI도 뭐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또 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것도 오픈 AI가 또 대단히 큰 투자를 이미 내부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AI 매출에 맞춰서 AI 투자에 맞춰서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를 하는 이유가 광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번 2분기 메타 실적 보시면요. 메타는요. 전체 매출의 98%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고 회사이죠. 네. 근데 매출이 40%가 넘게 올랐어요. YOY로. 네. 자, 40%가 넘게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광고 단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본인들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의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즉 AI에 투자한 만큼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CPM이라고 하는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광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메타가 만들어 얘기했던 실적 중에 중요한 것은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메타에 광고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70%가 중소기업입니다. SMB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중소기업들은 보통 다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광고 뭐 소재도 만들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보는 광고들 이런 거를 요즘 메타가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를 해주면 요 광고 소재를 만들고 흔히 말해서 광고 상품이죠. 이런 걸 만드는 거를 AI가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무료로.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치를 만들었는데 100만 광고주가 우리의 AI 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광고 제작비가 안 드는 거예요. 광고 제작비가 안 들고 무슨 뭐 배우나 가수 같은 뭐 쓸데없이 그것도 AI가 만들어주고요. AI가 만들어주고 물건 제품 이미지만 올리면 이거를 동영상 릴스로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여름철 뭐 해변가에 뭐 예를 들면 컵이 올라간다든지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 뭐 눈 위에 겨울에 컵이 올라갔는지 이 컵을 예로 든다라면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무료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에이전시를 써서 에이전시에게 우리 광고 노출을 좀 진행해 달라. 집행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줍니다. 요즘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 200만 광고주들은 그냥 돈만 맡기고 우리의 제품은 어떠한 고객층이 핵심 고객층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AI가 알아서 누구에게 언제 노출시켜줄지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단가는 올라갔지만 전체 예산을 볼 때는 광고 효율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여러분 K뷰티 요즘 난리가 났는데요. K뷰티는 인스타그램 없으면 K뷰티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K뷰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마케팅 채널은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유튜브 쇼츠와 틱톡이죠. 요 세 개가 없다라면 지금 K뷰티가 전 세계에 팔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AI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B2B 영역에서도 이번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과도한 거품론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요 산업 뉴스의 첫 번째가 이제 국가대표 AI 뽑혔다 해가지고 네이버, 뭐 업스테이지, SKT, NC, LG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국가대표 AI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선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가대표라고 있는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올림픽에서 선수 뽑듯이 올림픽에 또 출전할 선수 뽑듯이 그냥 선수 뽑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상을 겉으로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약속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두 개의 팀을 선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1차 예선에서 10개가 넘게 지원했었는데 5개가 뽑힌 거고 두 팀이 되면 사실은 저도 뭐 그 자문회의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 지금 정부도 AI 정부로 한국도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또 고쳐야 되긴 하지만 고칠 생각은 없겠지만 내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망이라고 해서 잠깐 방금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고쳐야 되지만 고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어느 시대에 망을 내부망, 외부망으로 한국은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라넷, 뭐 인터넷 이렇게 해서 인트라넷. 이렇게 해야 되고 인트라넷에 쓸 수 있는 AI를 지금 선발을 하겠죠.
예. 우리 국방부도 이걸 써야 될 거고 군인들도 써야 될 거고 예. 군인들 AI 못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쓰고 있어요. 뭘로 본인들 스마트폰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가 제공해주는 컴퓨터 내에서 AI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업체들은 그 수익을 그 계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이라는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큰 사업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에 특히 AI 정부를 외치고 있고 AI 국방을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적인 것. 예를 들자면 우리 국방부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AI와 관련된? 없거든요. 이런 것 이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겠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예. 거고 사실은 이 두 팀이 그 사업을 나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매출 증가에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두 기업들에 관련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는 기대치로서 의미 있는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폭 확대 나가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러셀 2000까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 상승했고 특히 팔란티어 테크 실적 굉장히 좋았죠.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치 18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올라갑니다. 3,187, 코스닥도 1% 상승하네요. 79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8% 상승합니다. 지금 7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9% 올라갑니다. 263,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7% 오름세입니다. 382,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상승합니다. 162,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4%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1.4% 상승합니다. 21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상승세고요. KB금융 2.3% 올라갑니다. 119,000원.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이틀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3.4% 올라갑니다. 446,500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2% 이상 올라가죠. 각각 주가는 117,000원, 49,250원. 펩트론도 1% 올라가고요. HLB도 상승합니다. 48,0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2% 올라갑니다. 지금 205,000원,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2% 상승 567,0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지금 3%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27만 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리가캠바이오도 2.7% 오름세고 ABL 바이오도 지금 3% 강세로 73,9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은데 시장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리튬 쪽 흐름 좋아요. 앞서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삼성 SDI가 7.9% 강세입니다. 20만 원 선까지 넘어섭니다. 20만 8천 원 선. SK이노베이션도 2.3% 상승 중이고 LG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밖에 나인테크, DIC, WCP, 자이글 다 올라가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NF가 3.9% 상승, 포스코퓨처엠도 1.9%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리튬 쪽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각각 7%, 4% 강세고요. 세비캠이 16% 급등합니다.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28,000원 선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포스코엠텍, 엔캠, 강원에너지,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EV 첨단 소재가 10% 급등하네요. 천보도 2.8% 올라가고요. 윤성 FNC도 3.8% 강세. 오늘 2차 전지 리튬 쪽 다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 유리기판 쪽도 좋아요. 지금 넥스트 칩이 27%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5.3% 상승, 그리고 코아시아, 사이닉 솔루션, NCN, 두산테스나, QRT, 네페스 다 올라갑니다. PI도 11% 급등하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가 2.9% 강세고 YC캠, 램테크놀로지가 각각 2%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억 원 그리고 10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억 원, 59억 원 순매도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해서 많이 삽니다. 지금 2,3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오늘 1원 20전 하락한 1,3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양시장 많이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예, 지금 상승 네. 종목, 하락 종목 개수 체크되죠? 네,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800개 이루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60개입니다. 코스닥에서는 1,400개야. 1,400개 종목이 상승하고요. 거의 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죠? 한 예. 8, 90%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물 들어온 거죠, 뭐. 그러니 그 뻘에 있던 배들이 다 뜨는 거지, 뭐. 유동성 랠리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건 간에 세제 개편안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상법도 그렇고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놀랬을 것 같아요. 시장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고 정부도. 그리고 막 모 의원, 진모 의원. 의원에 대한 뭐 이렇게 국회 청원도 막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뭐 의원이라고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이모 의원. 그래서 예. 급속도로 이렇게 예. 의회 국회 청원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요.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대단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단히 분노했던 일들이었던 화나게 하는 거죠. 거죠. 네. 열심히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자산으로 흘러갈 것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튼다라는 건 사실 선진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감시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 경영인들이 이것을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적인 쉐어홀더의 회사, 스테이크홀더의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경영하는 모습들로서 기업의 문화를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저는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 정치권에서 세련되지 못한 정책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노력들을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도 쌓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는 좋은 신호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업들이 자꾸 나가려고 나가야겠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있고 나서 노조가 있는 거고, 기업이 네. 있고 나서 일자리가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주가가 그대로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실망한 그렇겠죠. 부분들, 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이 쉐어홀더를 갖다가 뭐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장님 오늘 3,200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800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3,200 코스피가 조금 더 3,200을 3,200 넘어서고 빠르게 이제 코스닥은 800선 회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간 지표의 말은 그냥 거꾸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더 빨리 가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다 짐작하셨잖아. 아니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네, 양시장 좋으니까 그냥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강 박사님이야 AI 전문가라 그러시지만 이따금씩 말씀해 주시는 모친께서는 요즘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AI하고 놓으시는 단계가. 뭐 그냥 보이스 부분이 워낙 좋으니까요. 요즘 이러한 부분들 요즘 이런 걸 모르고 아직도 안 쓰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AI는 이제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예.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중간 지점,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어떠한 조작하는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것, 우리 정말 그래도 좋은 한글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한국이 정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만 가더라도 과거에도요. 중국에서 가서 지하철 타시면 사람들이 다 전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문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도 타이핑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하고 이런 보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많아졌고요. 인도에서는 여러분 문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이스가 지금 AI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맹률이 없고 또 한국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 만들었나요? 이 문자에 넣는 이 글 빨리 이게 입력하는 방법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가 좋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입력하시는데 이것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문자가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궁극의 인터페이스는 보이스로 가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AI와 관련돼서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저 세탁기가 고장나서 보통 E20이라고 적혀 있길래 에러 20이니까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면은 뭐 있겠지만 예. 그걸 뭘 또 찾아봐요. 그냥 예. 찍어가지고 챗GPT나 맞아요, 찍어서. 제미나에게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거 고칠 때 옆에 봄이 오지 않게 하라고 놀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네, 이것을 뭐 따르게 보면은 끔찍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얘가 봄이가 혹시 이걸 할 때 세탁기를 고칠 때 물이 밖으로 나와서 여기 놀라서 네. 제가 분명히 고치고 그러면 제 주변에 와서 알짱알짱 할 테니까 얘가 놀랄까봐 그런 걱정까지 해주고 있는 AI. 이렇게 지금 저희가 AI가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기억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러네요. 부분에서의 변화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게 했던 게 가끔씩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AI 음성이 나오고 자막 처리도 해줄 때 보면은 이 맞춤법이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발음 좀 시원찮은 사람 저는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대충 이렇게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네. 어. 그 알아듣는 능력은 뛰어나고요. 이제는 저는 이제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제 목소리만 알아듣게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여러 공간에서 떠들면 예. 다른 사람이 말을 맞아요. 해도 예. 똑같이 입력을 하는데 제 목소리만 기억해서 제 목소리만 받아들이면서 제가 지하철 안에서도 대화할 때도 AI가 충분히 대화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미 챗GPT5가 지금 5.0이죠. 이것이 8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외신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미 5.0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단히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반기에는 또 한 번 AI 성능들이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미국 증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네. 또 많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아이온큐죠. 아이온큐가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매출이 지금 전문가들의 보기에는 50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성장할 수 있다. 매출이요? 네, YOY로. 와. 그리고 QOQ 같은 경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126%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이온큐가 예를 들면 미 공군 연구소하고 2,2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든지 네. 또 이러한 유사한 규모로 뭐 테네시 유틸리티라는 곳과도 계약을 맺었고 즉 대단히 큰 계약을 건수가 해결이 되면서 무언가 이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지금 중간 기술로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손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이었던 거고 요번에 이 미 공군 연구소하고 뭐 테네시 유틸리티랑 이런 데상 매출이 만들어졌어도 대규모 계약이 이뤄졌어도 여전히 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 프로그램에 아이온큐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국방연구원이라고 하는 다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시작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시작을 했었고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종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AI 국가대표처럼 여기에 네. 최종 평가 후보에 아이온큐가 선정됐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 지금 아이온큐에 지금 되면서 주가가 지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실적 평가에서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저기 그 국가대표 AI 기업 중에 그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고 NC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된 거죠? NC가 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NC는 이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예. 이 리니지에 있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의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NC가 이 글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던 것이 아이템을 또 판매를 하잖아요. 대단히 고가로 그 게임 아이템들이 판매되는데 불법 거래가 발생하거든요. 이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은어들을 계속해서 해석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 지금 은어. 그러니까 뭔가 언어가 아니고 은어죠. 네네, 그, 은어. 그 안에 쓰는 쓰는 은어들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불법 아이템 거래일 거라고 발견해내고 이거를 방어해내고 이거를 처리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리니지 커뮤니티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연어, 즉 언어 처리 능력이 NC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NC는 과거부터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리니지 게임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AI의 역량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물론 전통적인 자연어와 기초한 AI와 요즘 나오고 있는 2017년 이후에 이제 구글이 발표하면서 시작됐던 거대 언어 모델은 흐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빨리 올라탈 수 있었던 거고 여기에 지금 NC가 AI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NC가 어느 정도 게임 회사지만 AI 기술력들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은 또 이 과거에 이러한 패러다임이 있었던 AI가 아닌 거대 언어 모델에서도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은 검증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도 양대 지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은 금요일 이후에 2거래일 연속 반등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상승폭이 더 큽니다. 코스피 현재 1.87% 오름세로 3,200선 회복했습니다. 3,20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87% 오름세로 800선 회복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98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58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49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23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사들입니다. 12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10억 원의 매도 우위, 더불어 개인 역시도 7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가스 유틸리티와 항공화물 운송 물류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가구, 가전용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290억,
우리 돈 약 40조 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간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삼성 SDI가 11% 급등하며 거래가 21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11.4%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2만 400원입니다. 자이글도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5,840원. WCP가 6.23%, 에코프로도 7.08% 오름세로 거래가 5만 1,600원으로 집계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쪽도 흐름 좋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14.39% 오름세로 거래가 2,36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기술이 6.42% 강세 23,200원, MOT가 7% 가까이 올라갑니다. 7,41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밖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6.87% 오름세로 45,100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65% 강세, 거래가는 25,900원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특히 PI는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후에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7.36% 강세로 거래가 8,900원이고요. 나인테크가 5% 가까이 올라가며 3,380원대, 삼성전기 4% 가까운 강세입니다. 거래가 15만 6,100원이고요. 그 밖에 피롭틱스가 3%대, HB테크놀로지가 2.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테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서 국내 조선사들도 LNG선 수주 실적 반등의 기회를 맞았는데요. 덩달아서 조선 기자재 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6%대 오름세로 거래가 37,700원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5.51% 강세로 78,800원. 인화전공 4.32% 상승합니다. 41,0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TX 엔진이 3.5% 상승하며 25,150원, S&W가 4.76% 강세로 3,85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 우위 보여줄 수 있을지 수급 상황 보시면서 시장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종목이 오르고 있다고 정민앵크 얘기하셨지만 많은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날 못 오르는 게 이상한 종목이 돼버리는데 지금 한번 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다들 아마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네. 주말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 차트 보시면서 이게 다음 주에 과연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손절해야 될 것인가, 더 사야 될 것인가 고민들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금리 인하라는 혹은 이젠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반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률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은 좀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외국인들도 지금 어떠한 주도 테마를 강력하게 사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오전에 A 샀다가 한 2시간 뒤에 또 B 샀다가 또 3시간 뒤에 C 샀다가 이런 상황.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기금과 투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투자만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타이밍에 좀 특화되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샀구나, 내일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 내일 당장 하루에 또 다 팔아치울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또 시장의 난이도 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 아니 지수 좋다 그러고 안 오른 종목 없다 그러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네. 이 와중에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메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를 기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미국 증시도 그 흐름 그대로죠. 앞선 코너에서도 여러분들이 팔란티아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무리 고평가라 할지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기술주들, 테크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딱 주도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이라고 치지만 SK하이닉스는 그럼 왜 안 오르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수는 안 오르는가? 아닙니다. 은행주, 금융주, 지주사 아니면 그 외에 또 테마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작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과는 조금 따로 노는 듯한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이제 불어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안 오른 종목 찾기 어렵죠. 그런데 올라가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맞아요. 왜 갑자기 2차 전지인가요? 미국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는데 글쎄. 우리나라 장 딱 시작하고 나니까 또 2차 전지로 수급이 싹 쏠리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테슬라 때문인가? 그런데 테슬라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많이 팔았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렇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 중국산 ESS 배터리는 41% 관세가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58%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요 정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타이밍이 좀 절묘하게도 뭐예요?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YOY 대비로는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90억인데 2분기에.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159.1%네요. 네. 야, 숫자로 이렇게 쓰니까 엄청나네. 엄청나 보이는 거죠. 엄청나 보이네. 네, YOY 대비로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긴 기간 동안 빠졌음에도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490억밖에 못 벌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래 앞으로의 이제 돌파구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시장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여기도 당장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계속 HBM3, 퀄테스 이야기는 막 이게 좀 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명확한 또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또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 제출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디로 갈까 그래 오늘은 실적도 나왔겠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명분도 있겠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50%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주말 사이에 지나고 와서 보니까 90%가 또 넘었더라고요. 고용지표 보고 나서. 그러면 결국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매기세가 더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이다 보니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오늘 나름의 스토리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을 좀 이어받아 가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끝 있거든요. 코스닥 800 왔어요. 아니 소장이 뒤끝 있으신 거 알죠? 그래서 저한테 오르는 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 찝어서 말씀 주셨잖아요. 저 알아들었죠. 그랬나요? 네, 알아들었죠. 지금 그러면 김 본부장 보시기에 우리 금요일 날 장 빠지고 나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무슨 뭐 시장의 우려. 이거 그러면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 타당하다고 보세요? 솔직한 저의 마음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숫자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개정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 개정안이 실제로 다시 50억이 될지 아니면 10억에서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10억으로 내렸다가 이걸 20억, 30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그건 올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시장이 기대하는 건 기존의 50억 아니면
더 높은 어떤 오히려. 기준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어제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데 제가 자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은 8월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도 제거가 되었지 않았어요. 된 것처럼 지난주 지나갔잖아요. 3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었죠.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로는 실적, 세 번째로는 관세. 실적을 제외한 금리와 어떤 관세는 정확한 마침표들이 다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하시면 연준의 기준금리나 그렇죠. 기준금리나.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노이즈들이 여전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처럼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기분에 조금 취해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비중 조절을 좀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섹터별 얘기를 여쭤볼게요. 뭐 일단은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최근에 보면 OTT에서 그 K-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네. 이게 엄청나게 인기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여기 나오는 그 OST도 네. 지금 글로벌 차트에서 어느 정도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인기고 어제 2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봤어요. 지금 나오네요. 뭐 어떤 골든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그게 유튜브만 틀면 이제 커버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 처음 듣지? 진짜 유튜브 틀면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말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럴 수 있죠가 뭐 이렇게 뭐 이해한다 투가 아니고 예, 한심하다는 투로 들리네요. 아니야. 그런 느낌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예, 그럼요. 예. 지금 방금 저게 무슨 곡이라고요? 골든. 골든. 골든? 네, 골든. 오,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난리예요? 저 애니메이션.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애니메이션이 네. 지금 넷플릭스에서 반영을 하는데 네.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성인들에게도 지금 폭발적인 또, 성인들에게도? 네, 성과를 어떤 보이고 있어서 어허.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네. 근데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어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저 인기만큼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네네네. 주가의 흐름은 네. 그 이유는 명확하게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계산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난해와 올 초에는 올랐습니다. 미리.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3분기와 4분기에는 작년에 계획된 공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연이 더 늘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공연 한 번 하면 제가 어제 그 블랙핑크 공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굿즈 하나에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굿즈인데? 그 응원봉 같은.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그 수만석이 꽉 차 있는데 예. 안 들고 계신 분이 없는 것 다 같아요.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게 결국에 얼마예요? 곱하기 7만 원이면. 그렇죠. 오. 이게 돈으로 이제 환산이 아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엔터주들은 지금 당장 기대감을 오르기보단 3분기 실적을 보고 아마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저는 다른 엔터사들 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지금은 이제 좋아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공연 그 규모라든지 공연 파급 효과를 지금 보인 기업은 하이브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논외로 치고요. JYP냐 YG 엔터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YG 엔터테인먼트 이 아티스트 파워가 더 세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캐대언과 같은 애니메이션 쪽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핑 시리즈 있죠. 티니핑. 네. 소장님 아시나요? 그냥 뭐 확인하지 마시고 설명하세요. 네, 어린 아이들 문구 안구 중에 이렇게 자그마한 캐릭터들을 이제 방영을 하는 건데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만 사줄 수 없습니다. 아하. 이걸 사주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실적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쌈지엔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계속 한번 보셔도 돼요. 이 IP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냐면
계속 2차, 3차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컨텐츠가 흥행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회수 아니면 관람객 수로 이제 수익을 보는 것보다 플러스 굿즈를 삼으로써 혹은 캐릭터를 삼으로써 아니면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영화화하거나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어떤 게임화하게 되면 예. 그 수익들이 다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쌈지엔터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기존의 대장주들은 요새 왜 잠잠해요? 라고 하시는데 과거와 지금의 넷플릭스의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체격이 커지기 전엔 제작사들에게 그냥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넷플릭스가 워낙 이게 글쎄. 체격이 커지니까 만들면 아예 IP를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하나의 엄청나게 큰 히트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2차, 3차 매출을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 예.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컨텐츠 하면 딱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츠 리중화, CJ ENM 떠올랐던 시대에서는 그건데 조금 이제 변화의 흐름들이 변화했구나.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넷플릭스 다 챙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저기서 그 냉동김밥 모양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 아까 저 애니메이션 그 데몬 헌터스. 네. K-pop 데몬 헌터스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김밥을 안 썰고. 통째로 먹는 장면이 있어요. 통째로 먹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SNS에 저 김밥. 아, 저것 때문에 김밥이 지금 저게 SNS에서 저기 이제 챌린지 열풍이 분 거예요. 오호. 통째로 먹는. 예. 오호. 그러니까 지금 K에 붙은 제품에 저 SNS 열풍 분 게 두 가지입니다. 저 눈보소. 일단 첫 번째로는 저 김밥 먹는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카디비라고 하는 해외 아티스트가 네.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을 쓰고 굉장히 또 좋다고 하는 그 영상 요 두 가지가 지금 핫해요. SNS 네. 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양과 풀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분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닙니다. 네. 작년 이맘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냉동김밥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삼양식품을 기대를 했는데 삼양식품만큼 성장하지 못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가가 밀려왔는데 결국 불닭볶음면이 출시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갑작스럽게 올라왔었던 그 시초가 된 건 뭐냐면 방탄소년단이니까 BTS가 불닭볶음면을 컨텐츠에서 한번 선보이고 나서 이게 갑자기 확 불이 붙은 거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같은 골자로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또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투자 심리가 모여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어요. 우양이라는 기업이 있고 풀먼이라는 기업이 있고 또 여기서 확장을 하면 그 냉동김밥에 들어가는 김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말하면서도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현재 주소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어서 또 김을 만드는 회사까지도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앞선 기업들 중에 풀무원을 좀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상승하는데 3,100원 선에서 지금 4,625원. 이러면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50% 그렇죠.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워낙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테마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풀무원은 좀 다른 게 풀무원의 대표 식품이 사실 냉동김밥이 아니라 두부입니다. 근데 이제 두부가 두부. 그건 제가 알아요. 장을 좀 보거든. 네, 두부가 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게 건강식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웰빙 식단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로 많이 부각이 돼서 북미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점심은 컵라면에 김밥으로 하세요. 컵라면에 김밥. 네, 갑자기 확 땡기네요 보니까. 네, 화면 나오니까. 저런 게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저도 오늘 질문지 보고 처음 하는데 이 루미르, 네. 스피어 이 두 개가 그거하고 스페이스X하고 연결되는 기업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시세가 났다가 좀 꺾인 모습이에요. 루미르, 스피어 그리고 HVM까지 이제 세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피어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사명이 바뀐 기업이거든요. 뭐였어요?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명이 바뀐 기업인데 사실 비대면 쪽을 하다가 이제 우주항공 유통 쪽을 합니다. 네.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HBAM과 루미르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면 그걸 이제 중간에서 유통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피어라는 기업이 결국엔 스페이스X와 10년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의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 관련한 뉴스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에 연관이 되어 있는 협력사들 돈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뭐 테슬라 공장에 건설할 때 어떤 그 인프라를 짜줬던 기업도 그리고 테슬라 쪽에 에너지를 공급했던 기업도 그래갖고 한 기업은 벌써 파산 신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테슬라 쪽하고의 장기 계약이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에게 좋은 방향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좀 꺾이다 보니 스피어가 이렇게 꺾이니 루미르라든지 HVM이라든지 AP 위성 그러니까 국내 위성만 바라보는 기업들은 당연히 시세가 덜 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스피어는 이게 대단하네요. 벌써 이게 템뱅크가 나왔네,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이 누군가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알고 거죠.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특별한 뉴스도 없었고요. 이건 갑자기 막 실적이 늘어난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왜 오를까 하다가 결국엔 사명이 바뀌면서 이런 공급 계약이 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예. 깨름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 그렇죠. 앞만 봐도. 네. 근데 요 루미르는 좀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루미르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바이오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와 진짜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17% 급등을 하는데 보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네. 그동안 총 3개 기업을 계속 많이 말씀을 네. 드려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이 세노바베이트 내전증 신약 처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방자 수가 꺾이면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겠는데 처방자 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제품을 어떤 경쟁할 만한 경쟁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해당 분야에서는 SK바이오팜이 앞으로도 계속 1인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더욱이 지금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바이넥사 같은 기업들은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협업을 좀 통해서 관세 여파를 좀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를 올해 1분기에 내왔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아프신 분들이 그 약을 안 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요. 네, SK바이오팜은 저는 속도에 대한 고민은 있죠. 네. 속도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SK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베이트를 어떤 견지할 만한 경쟁사 제품이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을 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차 전지가 강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2차 전지가 오전의 시세가 조금 다라고 하면 남은 시간 동안 제약바이오 안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힌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퓨처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퓨처캠이라는 네. 기업이 있고 그리고 셀비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두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방사선 의약약품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ADC 항체 그 다음 뭐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방사선 의약약품인데 지금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임상 테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중에 지금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원래는
셀비온이 조금 밀리면 퓨처캠도 같이 밀리거든요. 하지만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를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선 최근에 퓨처캠의 이 전립선암 진단, 전립선암 치료 이쪽에 대한 임상 테스트가 생각보다 상대 경쟁사보다 지금 월등히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방사선 의약약품을 좀 추려봤을 때 퓨처캠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본부장님, 네. 지금 정권주 어떻게 보세요? 정권주.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네. 계속 고민하고 왔던 게 증권주를 보고 왔어요. 글쎄. 네. 증권이냐 은행이냐 네. 이거를 일단 고민을 했고 네. 그런데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감률,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었을 때 근데 증권주에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계속하다가 그래 혹시나 만약에 소장님이 물어보시면 코덱스 증권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코덱스. 네, 코덱스 증권 ETF가 그래도 지금 가장 거래량이 좀 많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가를 조금 기다렸다가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외에 뭐 유안타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코덱스 증권을 사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지지난주에 뭐 부국증권, 신영증권처럼 자사주 매입 비율이 많아서 이제 움직였다가 또 빠지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증권주를 사놓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여기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어떤 매입 일정들이 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빠르게 좀 돼야 돼요. 해주기로 했으면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증권주들에게는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오셨을까? 한전이 네. 한 2016년부터 한 8년 동안 하락했던 그거에 딱 절반 돌렸는데. 한국전력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한국전력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마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글쎄. 있는데 네, 맞아요. 한전을 예. 했지. 네, 이 부분은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죠.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시총이 44조입니다. 44조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게 휘청거리면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 800선 회복이 됐네. 오늘 2차 전지 쪽 많이 가고 뭐 많이 바이오 가고. 쪽도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800과 3,200에서 조금 줄다리기가 있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